70대 한인 여성이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톰슨 산불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화재를 피해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재외국민 신원 확인 서비스가 개발됐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및 스마트 패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기가 승객들에게 상한 음식이 제공됐다는 보고를 받고 뉴욕 JFK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초기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새로운 연방학자금 부채 탕감 세이브 프로그램의 일부 재개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 주차 위반 티켓 관련하여 스캠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브루클린 프라이드 행사에서 한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은 백만장자 투자은행가 조나단 케이가 월요일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오늘 뉴욕 주립공원 관광 및 방문을 독려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2급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경찰국은 지난달 20일 하와이 에이커스 지역 자택에서 71세 한인 김용차 씨가 강도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그녀가 6월 18일과 20일 사이에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푸나 순찰대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14분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아내를 발견한 남편의 신고를 받고 마운틴뷰 우이니 아나 로드에 있는 김 씨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집안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즉시 인근 힐로 베뉴브 메디컬 센터로 이송했다고 밝혔으며 김 씨는 오후 6시 54분에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발견됐을 당시 폭행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었으며 집안의 물건들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여러 물건들이 도난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 김 씨의 사인은 목졸림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2급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연일 104도,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톰슨 산불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북부 캘리포니아에서만 총 2만 8천 명의 주민이 화재를 피해 대피 중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주간 수십 건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기러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2주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파 카운티 공항 인근에 위치한 톰슨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며 뷰트 카운티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오늘 오전에만 약 3,000에이커 면적의 산을 태웠습니다. 현재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대피한 주민은 총 2만 8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로빌에 위치한 톰슨 지역 산불은 어제 오전부터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오로빌 상공에서 소방항공기를 동원해 톰프파이어 산불 진압을 위해 지연제를 뿌리며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산불은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104도,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지고 정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톰슨 산불로 인해 4개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으며 약 12,000개 이상의 주거시설 및 건물이 화재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을 포함해 인근 소방국에서 약 1,438명의 인력이 화재 진압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뷰트 카운티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오늘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화재 지원을 위한 연방자금을 어제 저녁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불에 탄 면적은 총 13만 3,976에이커에 달합니다. 국립기상청은 해안 지역을 제외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한국에서 재외국민 신원 확인 서비스가 개발됐습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늘부터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외국민에게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는 공동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 개발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재외국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전자여권만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이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등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지만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탓에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범 발급 기간을 이용해 편의성을 보완한 뒤 모든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단계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 247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단계에서는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3단계에서는 전체 재외동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재외국민은 인증서 발급 앱에서 여권 촬영, NFC 태깅, 안면 인식을 통해 손쉽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인증서로 공공, 금융, 의료, 결제, 쇼핑, 여행, K-컨텐츠 등 다양한 한국 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외국민에게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및 스마트 패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한국 정부가 응급의학 전문의를 통한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 패스로 안면 인식 사전 등록만 하면 출국장을 빠르게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9 응급의료 상담은 해외에 머무는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할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응급의료 상담은 응급처치법, 현지 약품 구입처와 복용법 안내, 여행국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한국 이송 방법 등을 365일 24시간 제공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소지품이나 현금 등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위급 상황에는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에서는 영사 콜센터 앱을 통해 국제 전화비 부담 없이 7개 언어로 통화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내 영사 콜센터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마트 패스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 여객이 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국장과 탑승구를 안면 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국장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과 탑승권을 보안 검색 요원에게 제시해야 했지만 스마트 패스 이용 승객은 안면 인식으로 이 과정을 대신하며 출국장뿐만 아니라 탑승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패스는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여권에 들어있는 전자칩을 휴대전화 내에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에 등록한 뒤 얼굴을 인식시키면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패스를 등록했더라도 여권과 탑승권은 출입국 심사와 여행국 입국 시 본인 확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디트로이트에서 앰스터담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기가 승객들에게 상한 음식이 제공됐다는 보고를 받고 뉴욕 JFK 공항으로 우회 착륙했습니다. 착륙 후 총 12명의 승객이 의료진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디트로이트에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델타 항공기에서 승객들에게 상한 음식이 제공된 후 항공기가 JFK 공항으로 우회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델타 항공의 136편으로 어제 오후 11시경 디트로이트에서 출발했으며 메인 캐빈의 기내식이 상했다는 보고를 받고 오늘 오전 4시쯤에 뉴욕에 착륙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후에 의료진이 상한 음식으로 영향을 받은 승객들 12명을 검사했으며 이들은 의료처치나 병원으로의 이송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대변인 리사 안나는 델타의 식품안전팀은 공급업체로 하여금 즉시 상한 음식을 분리시키고 철저한 조사를 취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불편과 운항 지연을 발생시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에는 총 27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 델타 관계자는 상한 음식을 먹은 승객의 정확한 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뮌헨에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델타 항공편이 승무원들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런던으로 우회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히스로 공항에 착륙한 후 6명의 승무원이 의료진에 의해 검사를 받았으며 탑승한 229명의 승객 중에는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치료제 도나네밥이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라이 릴리가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도나네밥은 기억력과 사고력 장애 진행 속도를 29% 늦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처방을 받은 환자 중 약 4분의 1은 뇌부종을, 약 3분의 1은 뇌출혈을 일으켰지만 대부분 경미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합니다. 도나네밥은 해당 단백질의 축적을 막으면서 알츠하이머의 초기 진행 속도를 늦춥니다. 지난해 FDA를 통과한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레켐비도 같은 방식입니다. 특히 도나네밥은 뇌 스캔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약물 투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레켐비는 2주마다 투여해야 하는 반면 도나네밥은 한 달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됩니다. 일라이 릴리는 도나네밥의 가격을 약병당 $696.65, 1년치는 약 $32,000로 책정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세이프 프로그램의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연방 항소법원이 이 프로그램의 일부 재개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은 세이브 플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획의 일부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캔자스가 주도하는 11개 주가, 4월에는 미조리가 주도하는 7개 주가 세이브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플랜 일부의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이브 플랜의 2가지 부분에 시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우선 캔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액을 재량소득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20에서 25년 상환해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던 것에서 일부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등 추가적인 학자금 부채 탕감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낮아진 월 대출 상환액으로 계산된 청구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들은 이번 달부터 해당 금액만큼 상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결은 학자금 대출액 상환 기관을 줄여주는 것을 금지한 미조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에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주차 위반 티켓 관련하여 스캠 사기 문자 메시지가 나돌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니 스캠 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문자 사기는 주차 위반 티켓을 원래 $25의 수수료 대신 $2.50를 내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 사기 문자에는 주민들이 시 서비스, 허가 및 위반 사항에 대해 다양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NYC3Pay라고 알려진 시 공식 웹사이트의 이름과 유사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같은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의 수많은 개인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출돼 있어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스미싱 스캠 사기 문자 메시지가 나돌고 있다며 뉴욕시 재무부와 3Pay는 누구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몇 명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파비앙 레비 통신부 시장은 자신도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의 란킴 의원도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소셜미디어 사기의 피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에 신원을 확인하고 신용정보를 정리하는 등 몇 달을 소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다미스트도 자체 뉴스룸 내에서 5명이나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요금은 계속 상승하는 데 반해 서비스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NJ 트랜짓 이용 요금이 15% 인상됐습니다. 9년 만에 요금 인상으로 매일같이 NJ 트랜짓을 이용해 뉴저지와 뉴욕으로 가는 통근자들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에 반해 서비스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과 지연이 잦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몽클레어에서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주민 데이나 니클은 보통 45분이면 출근을 할 수 있지만 최근 NJ 트랜짓의 잦은 지연 문제로 인해 2시간 30분까지도 소요된 적이 있다며 서비스 고장 및 지연 사태를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열차 노선이 겹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 개선되는 모습은 없었고 요금만 인상된 상태라고 하소연했습니다. NJ 트랜짓은 100년이 넘은 터널 및 선로 등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및 노선 전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및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5개월간 NJ 트랜짓 열차 중 가장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3개 노선은 팬데믹 이후 최악의 정시 운행을 기록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와 NJ 트랜짓 케빈 코벳 회장은 자금 부족 문제로 인해 인프라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J 트랜짓 측은 2018년 인프라 개선 작업에 착수한 이후 2023년까지 열차 취소 건수는 32%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의회는 지난 6주간 NJ 트랜짓 열차 지연은 19건이었다며 출퇴근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후화된 철도 개선을 위해 NJ 트랜짓은 새로운 철도 터널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14년 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라 앞으로도 열차 이용에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선로가 늘어나는 등 문제 발생 빈도가 늘어난다는 점 역시 최근 서비스 차질을 빚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달 브루클린 프라이드 행사에서 한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은 백만장자 투자은행가 조나탄 K가 월요일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K 변호사 측은 그가 정당방위라고 밝혔습니다. 방복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브루클린 프라이드 행사에서 여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맨해튼 은행가 조나단 K의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추가 영상에서 조나단 K가 자기 방어를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2세의 조나단 K는 지난 월요일에 경찰에 자수하여 3급 폭행 및 위협 혐의와 2급 괴롭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K의 변호사인 다냐 페리는 성명을 통해 조나단 K는 그를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파괴하려는 선동가들이 게시한 영상을 근거로 잘못 기소되었다며 6월 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영상이 등장했고 이 영상은 의뢰인이 기소된 사건 이전의 맥락을 더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영상을 보면 이것은 조나단 K에 대한 악의적이고 증오에 찬 집단 공격이며 그가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리는 자신의 성명에서 언급한 영상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K에게 맞은 피해 여성은 K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8세 마이카는 K가 콧배를 4군데 부러뜨렸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카는 인터뷰를 통해 6월 8일 파크슬로브에서 열린 브루클린 프라이드 행사에 참석했을 때 K가 지나가며 우리를 쓸모있는 바보라고 불렀고 우리가 반응하자 K가 자신을 향해 걸어왔다며 그를 막으려고 물을 뿌렸는데 그는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다며 더 가혹한 혐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의 여파로 K는 지난주 맨해튼에 있는 투자은행인 모엘리스 앵커에서 사임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오늘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가 뉴욕 주립공원 관광 및 방문을 독려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주립공원의 카드 결제만 가능하게 하는 관행이 금지됩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주립공원 방문 및 관광을 위한 접근성 확대에 대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립공원 및 역사 유적지에서 카드 결제만 가능토록 하는 것이 일체 금지됩니다. 또한 법안 서명을 통해 카약 및 보트 등을 대여하는 운영자들에게 보트 안전인증서 수령 면제를 승인하고 수상 스포츠 및 레저 산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이 같은 패키지 법안 서명은 어제 뉴욕 주정부 차원에서 여름철 아동 및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을 늘리고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 시간을 줄이려는 캠페인 Get Offline, Get Outside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립공원은 우리 주정부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원이자 원동력이라며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여름철 자연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려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패키지 법안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인 및 청소년들은 카드 대신 현금을 소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할 경우 접근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10년 만에 허드슨강에서 펼쳐지는 이번 불꽃놀이는 내일 오후 9시 25분부터 시작되며 25분 동안 계속됩니다. 불꽃은 맨하탄 웨스트 14스트리트부터 34스트리트 사이 허드슨강 바지선에서 발사됩니다. 맨하탄의 공식 관람구역은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워싱턴 스트리트, 웨스트 11, 12 스트리트, 워싱턴 스트리트, 웨스트 29 스트리트, 11 애비뉴, 웨스트 40 스트리트 11 애비뉴, 웨스트 41 스트리트 11 애비뉴 등 6군데입니다. 해당 관람구역에는 뉴욕 시경 경관들이 배치돼 수용 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선착순 입장을 허용할 예정이므로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뉴저지 호보큰에서는 피어 A 파크, 맥스웰 플레이스 파크, 시나트라 파크, 엘리시안 파크, 리틀 리그 필드 등 5개 구역이 공식 관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 예산이 전격 복원되면서 공립도서관들의 일요일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1,124억 달러 규모의 2025 뉴욕시 예산안에는 에릭 아담스 시장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삭감한 예산 5,830만 달러 전액을 복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예산은 뉴욕시의 3대 공립도서관 시스템인 퀸즈 공립도서관과 뉴욕의 맨하탄,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공립도서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에 배당돼 중단됐던 각종 서비스 재개에 사용됩니다. 뉴욕시 3대 공립도서관 시스템 내 분원은 217개에 달합니다. 연방우정국은 오는 14일부터 일종 우편물의 우표 가격을 현행 68센트에서 73센트로 인상합니다. USPS에 따르면 일종 우편물 인상을 비롯해 미국 내 엽서 배송료는 현행 53센트에서 56센트로, 국제 엽서 배송료는 현행 1달러 55센트에서 1달러 65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USPS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일종 우편물 우표 가격을 66센트에서 68센트로 올린 바 있습니다. USPS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딜리버링 포 아메리카 10년 계획이 추구하는 재정 안정성 실현을 위해 수익을 거두기 위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인 유권자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연금 등 노인 대상의 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65세 이상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18세에서 29세 유권자의 갑절에 달했습니다. 한편 노인들을 위한 주요 국가의 지출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30년 후인 2054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이 전체 비이자 지출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고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줄이지 않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실내외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온열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부과하는 의무들을 담은 새 규정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작업장의 열 지수가 화씨 80도가 되면 직원들에게 물과 그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신규 복지 근로자에게는 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화씨 90도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시간을 줘야 하고 직원들의 온열 질환 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혼자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에 열 관련 담당자를 배치하고 비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칩니다. 내일 독립기념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7월 5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